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비밀 경호국이 경호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연준의 0.5%포인트 비커 소재가 힘을 잃으며 오늘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UC 버클리 캠퍼스 인근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사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후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사건에 대한 제보와 함께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포트 산불을 진압하고 복귀하던 소방차가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프리웨이에 있던 사다리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소방대원 6명이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에서 로또 복권을 산 한인이 2천만 달러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장모 씨는 사우스 LA 지역 BMO 스테디움 인근 YNY 마켓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비밀 경호국이 경호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유세 도중 암살 위험을 겪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밀 경호국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경호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As I've said, this was a failur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Complacency on the part of others that led to a breach of security protocols. 로 국장은 지역 경찰과의 소통 부족과 정보 공유 실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The Secret Service did not co-locate its security room with local law enforcement. There was an over-reliance on mobile devices, resulting in information being siloed.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외 유세를 하다 ARG 옥상에 올라가 있던 토머스 매슈 크룩스의 총에 오른쪽 귀 끝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청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경호 실패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방 하원에선 오늘 대선 후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현직 대통령, 부통령과 같은 정도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It's an issue that transcends partisan politics. You know, how many more assassination attempts need to happen before we as an institution get serious about Secret Service protection?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시행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연준의 0.5%포인트 B컷 호재가 힘을 잃으며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지만 다우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S&P 500은 0.19%, 나스닥은 0.36%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09% 상승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32% 하락하는 등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고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1.59%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UC 버클리 캠퍼스 인근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사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UC 버클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캠퍼스 인근에서 음료에 약물을 탄 것으로 의심되는 성폭행과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위치와 학생들이 관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커뮤니티 내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사건에 대한 제보와 함께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에어포트 산불을 진압하고 교대하던 소방차의 전복 사고로 소방대원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소방차가 얼바인의 포톨라 파크웨이 북쪽 고속도로에서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의 소방관들은 모두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6명은 중상, 2명은 중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소방차 앞의 차량이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를 본 소방차 운전자도 방향을 틀다가 도로 오른쪽 갓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소방관들은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진 덕분에 남가주 산불 진압에 속도를 내고 있었으며 어젯밤까지 에어포트 산불의 진화율은 42%였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에서 로또 복권을 산 한인이 $2,000만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 2월 3일 실시된 슈퍼로또 플러스 추첨에서 한인 장모 씨가 행운의 잭팟 당첨자로 밝혀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복권국은 장 씨가 사우스 LA 지역 BMO 스테디엄 인근 Y&Y 마켓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Y&Y 마켓은 한인 변모 씨가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로 이번 잭팟 티켓 판매로 보너스 상금 $100,000를 받게 됐습니다. 잭팟에 당첨된 장 씨는 해당 마켓을 오래 이용한 단골로 알려졌으며 당첨금을 30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매년 $44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가 가솔린 가격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리플A는 지난주 전국 평균 가스 가격은 2센트 내린 갤런당 $3.2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내림세는 계속 유지됐지만 최근 몇 주 대비 하락폭은 주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프랜신이 걸프 해안에서 석유 생산과 정제에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리플A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가스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플루미스트에 대해 가정 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은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배송 전에 설문지를 작성해 처방전을 받은 후 집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비강 분무 백신은 내년 가을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35에서 $45로 예상됩니다. 자가투여를 승인한 FDA의 백신센터 소장 피터 마크스 박사는 자가투여 또는 간병인 투여를 위한 최초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이번 승인은 개인과 가족에게 더 큰 편리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살아있지만 약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면역력이 저하된 일부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살던 자이언트 판다 4마리가 25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귀환하는 판다 4마리는 룬룬과 양양, 야룬, 그리고 시룬입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의 판다달은 지난 6월 샌디에고 동물원이 판다 한 쌍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 내 유일한 판다였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다음 달 5일 작별 파티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한편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판다는 더 이상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체 수는 적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이번 달 말부터 두 번째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 2024 PT5가 두 달 가까이 지구 중력장 안에 들어와 궤도를 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학자들이 예측한 궤도 진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모두 56.6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난달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나사 천문대 시설에서 해당 소행성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름 37피트 정도 크기인 소행성 PT5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배 정도인 지구와 260만 마일 떨어진 궤도를 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칭 스캠 사기가 증가하면서 상반기에만 36만 회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엠마 플래처 연방거래위원회 FTC 선임 데이터 연구원은 오늘 에스닉 미디어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칭 스캠 사기가 36만 회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액은 13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을 상대로 아마존과 구글 등 잘 알려진 사업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TC는 모르는 사람이 보상 등을 조건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경우, 그리고 누군가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애플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이 어제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되면서 어제 한국 내 애플 매장에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쪽 AI 기능 탓에 시장 반응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 애플 매장 앞에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아침 8시 매장 문이 열리자 환호와 함께 매장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미국보다 빨리 새 아이폰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1호 구매자는 새벽 5시 40분부터 매장 앞을 지켰다는 테크 블로거였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AI 기능입니다. 챗GPT와 같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거대 AI와 결합을 해서 실생활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리얼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올해는 일부 AI 기능만 영어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 기능은 내년에나 제공될 예정입니다. 반쪽 AI 폰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유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바로 안 될 뿐더러 이제 출시도 늦어진다니까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사전 주문량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애플 전문 분석가는 아이폰 16의 첫 주말 사전 주문량이 전작 대비 13% 줄어든 3,700만 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예상 배송 기간은 현재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로 지난해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만큼 오더가 약하다고 보통 보거든요.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한 통신사의 사전 판매 고객 중 35%는 20대인 걸로 파악돼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작가들의 열정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화여대 동문들로 구성된 남가주 농미회의 8번째 정기전으로 모두 20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열정의 이야기를 주제로 회화와 조각, 그리고 설치 등 48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EK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구형 2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게 거짓이란 겁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호주 출장에 동행해 골프와 낚시도 함께한 김문기 씨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김 씨가 수천 명 직원 중 한 명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고 말한 점도 허위사실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직원 20여 명을 증인신문했지만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시 검찰 구형만 남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전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보복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올해 3번째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뼈대를 드러낸 건물이 폭격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사상자를 찾기 위해 모여든 이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 지역을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지휘관 이브라임 아킬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킬은 1983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베이루트 공습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공습이 주거용 아파트 2층을 겨냥했으며 사망자 중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주요 인사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올 들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여 발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주요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루트 표적 공습 직후에도 로켓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의 수장은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선 호출기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과 중국으로 가며 선교와 구호 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가 평양에서 체포된 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인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불법 억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동생 모습을 북한 뉴스에서 확인하고 놀란 김정삼 씨.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을 하던 동생 김정욱 선교사가 평양에서 체포돼 기자회견장에 선 겁니다. 당시 동생은 자신을 국정원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 소개했습니다.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철저로 소개하고 큰일 났구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암울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후 동생이 국가전복 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마지막. 동생이 억류된 지 4,000일이 지났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믿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김 씨 등 선교사 3명과 우리 국적을 얻은 뒤 북한에 체포된 북한 이탈 주민 3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도 성명을 내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대 세력이 조작한 거짓 선동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Hostile forces are ever more fanatical about anti-DPRK racket, relying on fabricated document and testimonies. 오는 11월 UN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북한 억류자 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의 최고 재무 책임자에 한인 짐 이 씨가 선임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오는 목요일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습니다. 오시 한인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거관리국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유권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의료 시스템 혁신 기업인 어센스 파트너스와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협력해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와 소망 소사이어티에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시니어 센터와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 시니어들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학 학자금 연방보조금인 팝사 접수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 간소화 버전의 오류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다며 올해는 뒤늦게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영리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10월 초부터 테스트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양식을 개선한 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이 한인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타겟은 26년 동안 펩시코에서 근무했던 짐 이 재무 책임자를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임명해 앞으로 재무 계획과 분석, 내부 감사, 사업 개발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제1회 콜로라도 한인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로라 이자카야 일식당 주차장에서 열린 콜로라도 한인 문화축제에서 200인분의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와 K-팝 댄스 공연,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으며 투호놀이와 윷놀이, 딱지치기 등 다양한 놀이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다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산이 없는 아랍 두바이에서는 초고층 빌딩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훨훨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 무리일 것 같은데요. 헬멧과 안전장비를 단단히 두르고 건물 꼭대기에 선 강심장. 거침없이 허공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물인 짚라인인데요. 세계 최고를 좋아하는 두바이답게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심형 짚라인입니다. 170m 높이의 건물에서 시작해 무려 1.2km를 최대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데요. 도심 속 마천루를 발 아래 두고 마치 영화 속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이겠죠? 이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의자 하나 엎어놓고 아이를 태운 뒤 이리저리 흔들어줬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요? TV 화면에 맞춰 움직일수록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미지의 항해를 하듯 아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호주 아빠의 육아 비법입니다. 평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얻게 된 육아 노하우와 꿀팁들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살벌한 물가에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만족한다면야 못할 것도 없겠죠. 신난다 신나. 다만 부모의 체력적 소모가 크다는 것 하나가 유일한 단점인 듯 싶네요. 이제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책 좀 가까이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왜 이렇게 다루는 거죠? 책장을 접는 것도 모자라 찢거나 오려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손길이 이어질수록 짠! 정교한 조각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프랑스 한 예술가의 솜씨입니다. 책을 재료로 조각하는 건 문자가 새겨진 평면에 3차원의 입체적 매력을 더하는 실험 예술이라는데요. 책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줄 미처 몰랐죠. 책의 변신은 무제. 집에 안 읽고 넣어두기만 했던 책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지네요.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살던 펭귄이 해변에서 실종된 지 2주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펭귄 한 마리가 바닷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살던 아프리카 펭귄입니다. 지난달 25일 나고야 인근 히마카즈마 섬의 해변에서 사육사와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종적을 감췄는데요. 동물원 출신이라 바다에서 수영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종 이후 펭귄이 야생에서 죽었겠거니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펭귄은 처음 실종된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극적인 생존 배경에는 당시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어선이 멈춤 덕분에 어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었고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아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건데요. 위험천만했던 생애 첫 가출에서 태풍의 덕을 보다니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네요. 러시아 남성들이 조지아의 한 부두에서 춤을 추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린 하늘을 가로질러 불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남성 한 명이 쓰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건데요.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몸에 화상을 입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는 낙뢰주의보가 발령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춤추다가 벼락을 맞는 건 정말 희귀한 확률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 품에 편하게 안겨 있습니다. 정말 고양이 맞는 거겠죠? 남다른 덩치를 자랑하는데 러시아의 한 병원 지하에 버려진 걸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했다고 하네요. 몸무게가 무려 17kg으로 4살짜리 아이만큼 나간다는데요. 병원 건물에 머물 때 직원들이 준 위스키와 빵 등을 먹고 지낸 탓에 이렇게 비만 체형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 고양이의 평균 체중이 5kg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3배도 넘게 무거운 상태라 다이어트가 시급한데요. 먹고 운동하면 안 빠질 리가 없겠죠. 동물보호단체 측은 무리하지 않고 수중 운동 등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 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 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